제2편 금전채권에게 취한 강제입행 부분들이에요. 제1장 총설에서는 강제입행 요건 부분들인데, 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행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자, 이자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경우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강제입행 요건이 돼요. 자, 1번 문제, 집행 당사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본다네요. 1번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준 데서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행권 후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 후 채무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집행을 이어주면은 집행 후에 대한 이의 실정 등으로 취소될 때까지는 여전히 집행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상속 포기로 인하여 집행 채무자 격이 없는 자를 집행 채무자로 이루어진 채권 압류 출신 명령, 정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은 피의정보 채권은 집행적으로 법률에서 당연히 채권자에 이전하기 때문에 채권 압류 명령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번 틀렸죠?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호흡해가지고 상승의 수위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행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 채무자 아닌 자를 이루어진 압류소 명령은 그런 실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실질적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정부명령의 경우에는 정부명령 실질적 효력은 두 가지가 있죠. 실질적은 두 가지인데 채무 변제호가 있습니다. 이걸 생기지 않고 또 권리 이전도 생기지 않습니다. 2번이 틀린 제본이고요. 3번 제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준 사람에 대한 확대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도 효력이 미칩니다. 판결의 집행력도 그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별도 집행은 얻을 필요가 없어요. 승계신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고요. 이거는 제3자가 소송논당을 한 경우요. 자, 4번은 채권자가 집행권에 기하여 채권 압류 출시 명령을 얻은 후에 그 권한상의 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을 하됨으로써 비로소 당사자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때 양수인이 아직 승계집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채권자 시위에서 출심하거나 압류 신청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요. 5번은 당사자 또는 승계를 위하여 청구 목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판적이 일치게 되는데 법인이 당사할 때에는 그 직원이나 당사자 본인의 동거가족과 같은 그 점유자의 점유는 독립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소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이 자들이죠. 이 자들은 청구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직원이나 그 다음에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이거는 본인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청구 목적물 호지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집행에는 별도 집행원이 필요 없으면 물론 승계집행도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맞고요. 자, 집행권의 부분 되는데 집행권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이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에요. 두 번째는 집행정사 문제입니다. 요즘의 경우에는 세교화 추세 때문에 집행 판결 이것도 심심치 않게 실제 이루어져요.
그 밖에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 있죠. 그 이행 권고 결정이라든지 또는 직명령의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부분들이 주로 실제 이루어져요. 1번 집행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가지는 집행권의 범위는 집행권에 표시된 바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집행의 증서상 차용금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 이하 이후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원서류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지원서류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고. 이와는 집행정서는 금전 지급 또는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만 작성할 수 있지만은 특정한 인도에서는 작성할 수 없다. 이번 틀렸죠? 이게 공정위법 개정이 돼가지고 특정한 인도를 목적으로 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정 공정위법 내용들이에요. 공정위는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동사나 인도 또는 반할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도 이런 공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또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가지평론 있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은 가지평론은 실효되지만은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하려지면은 다시 효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1심 판결 가지고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점은. 4번은 확정의 집행도 집행권이 되는 것이고 확정의 증명에 대한 집행은 집행론 둘 필요가 없이 증명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고요. 증명의 경우에 집행권 부여를 받을 A가 있어요. A가 딱 두 가지죠. A가 두 가지. 어떤 경우죠? 거기에 조건이 있거나 또는 승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A적으로 집행권을 받는 겁니다. 원칙은 집행권을 하잖아요. 5번은 집행법 26조 1항에 정하는 위국법원의 판결은 재판권을 가지는 일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호 권일원에 관하여 대립 당사자에 관한 상호신문이 보증 절차에서 전국적으로 재판해야 돼요. 재판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맞고요. 2번은 집행판결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본다네요. 1번 집행판결은 일국 중재 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집행력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틀렸죠? 판결 선고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중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은 위국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점은 이거. 3번 집행 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맞고요. 이런 경우는 민소법 제 217조 요건 구비 이것만 심사하는 겁니다. 민소법 제 27조 요건 이거는 그 유고 재판의 승인 요건이 돼요. 유고 재판의 승인 요건 이것만 심사하는 겁니다. 승인 요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 유국법원의 판결이 재판이 유국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안이어야 됩니다.
재판권이 있는 유급법원으로 재판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재판을 할 때 송달이라는 것이 이것이 적법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세 번째는 그 유급 법원의 재판 내용이 국내에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국내의 선량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호보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상호보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는 그런 상호보장을 체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공산국가에는 그런 상호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중국의 경우죠. 중국에 있는 판결 가지고 국내에서 집행 판결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고치고 도망갈 때는 중국으로 많이 도망갑니다. 4번은 위국중재재판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기판력이 있습니다. 대상이 된 청구권으로 존재 확정되고 집행 판결을 통하여 집행을 부여하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5번은 집행 판결 청구서도 통상 소일정이기 때문에 통상 소송 마찬가지로 당사 능력 등 소송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맞고요. 자, 이 의미는 입법에 따라 가지고 일부 경우에는 여기 조합의 그러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국에서 조합이 이런 유국 재판을 갖고 조합이 판결 가지고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는 조합은 소송에서 당사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집행 판결을 구할 경우에는 이거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가 되는 겁니다. 만일 미국에처럼 그런 조합의 능력을 인정했다 해가지고 국내에서 당연히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돼요. 3번은 집행거론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건 찾아본다네요. 1번 1심에서 가지평구 승격 판결받아 그 판결의 기에 강제행위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1심 판결과 가입선고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1심보다도 인용 범위가 줄어진 부분만 실효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이번은 공정인이 작성한 공정서가 집행권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락 의사표시는 이는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겁니다.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 이거는 공정인 소송행위로서 이런 소송행위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중지할 수 없는 겁니다. 맞고요. 3번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무권 대리인 후 촉탁에 하여 공정사 작성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집행하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 기초에서 채권의 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채무자는 청구 이소도 제기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집행원 부여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인 공정서에 이제 무건드린으로 숙탁에 하여 공정서 사성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효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기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구 이유서, 집행유예에 대한 이해 신청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은 집행 판결 청구 이유서는 채권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관할하고 틀렸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보통 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 목적 또는 담보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그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관할하게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4번은 틀리지만 후단은 맞아요. 후단은 맞고 앞부분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넘은 지방법원입니다. 5번은 확정된 청구 판결을 써잡아서 강제징용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 뒤 확정 판결이 재심 소용에 수였다 하더라도 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밀자가 계속 진행한 이상 매각된 완담하면서 이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맞고요. 이게 강제 격리의 경우는 공신력이 있다는 겁니다. 확정 판결이 재심의소에서 취소됐다. 이런 경우는 이게 49조의 1호 서류가 돼요. 이 서류는 취소한 도로 회수인이 내각대금, 대금 납부 시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경매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 납부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5번도 자존하는 판례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집행문인데요. 1번 집행문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문단이에요. 1번 집행권 성립이 소송 귀속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심 법원은 사무관이 집행문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소송 기록이 상고심인 경우는 그 상고심 법원 사무관이 집행문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이게 부여기관이에요. 맞는 지문이고. 이번 선행이행이나 동시행국에 있는 반대 의무이행은 집행문 부여 요건이 된다고 들렸죠? 선이행은 이거는 집행문 부여 요건이 돼요. 그러나 동시행국에 있는 반대급부 이행은 이거는 어떤 요건이죠? 이거는 집행의 개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집행문 부여 시에 조건이 되는 거, 조건인 것이 있어요. 조건인 거는 이거 정, 불, 선, 최, 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됩니다. 불확정기간도 조건이에요. 여기 선급부 의무이행 이것도 조건이 됩니다. 최고화하는 경우요. 그리고 이거는 선택권 행사하는 거 이것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의 경우에는 이거는 실무에서 이거를 조건 성취 집행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집행문 받을 때 이런 것들은 채권자가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또 2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3번은 면책채무인수는 변론종교 승계인이 되지만은 중첩채무인수에는 변론종교 승계인을 보지 않습니다.
3번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만은 증서를 부담을 공증인이 내어주는데 집행증서를 집행하는 조건이 같은 경우나 승기증서의 경우에는 또는 여러 통에 따른 제도의 경우는 재판자 명령 없이 공증인이 독자적으로 심사하는 겁니다. 5번은 집행권은 청원권이 양도되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그 양수인이 승계집행을 받음에 따라서 채권자 양수인이 확정되기 때문에 승계집행 회로로 인하여 양수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으로 집행령은 없어지는 겁니다. 맞고요.